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5일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지났고 2024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2023년 마지막으로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2024년 유튜브 첫 방송입니다. 자, 2024년 들었는데 갑자기 1월 2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들을 모두 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양성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테러리스트이죠. 뭐냐면은 그런 놈이 칼을 들고 목을 찌른다? 이건 테러죠, 테러. 이거는 응징해야 되는 건데 현 정권에서 보니까 수사를 지금 2일 날 일어난 일인데 3일, 4일, 오늘 5일째인데 보면은 수사를 하질 않아요.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를 옹호해주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뭐냐면 잠도 잘 자고 소설책도 삼국지를 읽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 나쁜 짓을 하고도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테러를 했는데도 행복하게 생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테러를 한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테러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거의 가자지구로 초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러를 한 자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다시는 그런 테러가 이 사회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조선시대 봉건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건사회는 뭐냐면은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연산군이 올바릅니까? 그 자식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회에 그런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늦춰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봉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석가모니께서도 5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장목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바르지 못한 5개를 어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금의 정치는 이 자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 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다음 미래 세대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사회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저는 제가 목숨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사회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민주화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정말 저는 2024년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랬는데 연초부터 아주 그 비보를 접하게 된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저는 이제 뭐냐면 2024년은 새로운 한 해를 살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연구해오고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의 갈 길은 뚜벅뚜벅 갈 겁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광야를 걸어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의 의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인사를 해라. 대천명은 내 영역이 아니지만 진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인사는 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도 모르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나도 모른다. 결과는 대천명이다. 결과 얻어지는데도 저는 그 바탕에서 또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죽겠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한다는 자세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노력만 열심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순수하고 착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반성하면서 뭐냐면 앞으로는 바르게 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5계를 지키고 바르게 살고 뭐냐면 어른스럽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른스럽게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보면서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했던 겁니다. 아직도 어른스럽지 못한, 나이는 먹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죠. 나이는 먹었으나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스러워지는 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나이 먹었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 바른 생활을 못하는 거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반성을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냐면은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나이만 먹었지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저는 그런 테러를 한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냐면 나이만 처먹었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어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테러를 했으면 죽어야 맞죠. 그런데 그런 자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인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나이만 처먹었지 전혀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인간들은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성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러한 좋고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나이를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번 테러 리스트를 보면은 완전히 나이는 67살 먹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걸 보면은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죠. 자, 2024년 희망찬 새해에 이러한 연초에 아주 비보를 접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럿을 보았지만 가스라이팅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 처먹고 뭐냐면은 사기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메시지도 확인도 안 하고 뭐냐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 사기꾼들, 가스라이팅 하는 놈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살면은 이런 자들이 사기치고 이용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하는 자들이 많이 활기를 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놈도 보세요. 뭐냐면은 나는 이재명이다 쓰고 그 다음에 사인 하나 해주세요 해놓고는 갑자기 칼을 목을 찔렀잖아요. 뭐냐면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착한 행동을 하는 것 듯이 하면서 사기꾼 행동이죠. 뭐냐면 거짓 행동을, 뭐냐면 가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기꾼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알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기 어렵죠. 근데 이 자식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사인 하나 해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기꾼과 이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뭐냐면 착하게 순수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사기꾼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와 이용하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서 사기꾼이나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놈들한테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당해야 됩니까? 구분해서 응징을 해내야죠. 응징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참아내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응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벌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벌을 내려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조금 개선된 사회를 만들려면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기꾼이나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른스러워지십시오. 바르게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살 필요 없어요. 착하고 순수하게 살면은 바로 사기꾼과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이용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존재해요. 그런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할 저는 안 되겠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제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없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뭐냐면 사기꾼도 있고, 보세요. 연초에 이런 그 테러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기꾼이죠. 뭐냐면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러놓고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목을 찌른다? 이거야말로 사기꾼 행동이죠. 뭐냐면 남을 속이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지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정말 슬픈 일. 그러니까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착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잘 살고 더 선진국화 됐는데 믿을 수 없고 뭐냐면은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의심하고 사기꾼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기꾼들, 이러한 자들이 날뛰는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는 그거를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봐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결핍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슬프긴 한데 참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연초에 보는 그런 테러를 하는 사인 안 해주세요. 그러고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른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기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각박해진 사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협하는 자에게 어떻게 착하게 순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의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믿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사기 행동을 하고 이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전화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메시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소수 아는 사람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자에게 특히나 의심해야 됩니다. 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먼저 잘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거든요. 그 사기꾼한테 당한다는 것이 어이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기꾼은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거나 너무 잘해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자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나? 그걸 먼저 의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알기 어렵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기꾼들이 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정말 슬픈 현실인데 그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24년에는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날인데, 어쨌든, 연초부터 좀 슬픈 비보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상대를 믿을 필요도 없고, 너무 믿지 않을 필요도 없고, 항상 판단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사기꾼인지, 저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그거를 간파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너무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믿다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후회해본들 의미 없습니다.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너무 믿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2024년 이후로는 좀 더 어른스럽게 바르게만 살고 순수하고 착하게 살지 말고 사기꾼이나 가스라이팅 하는 자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에 이제 제가 보니까 뭐냐면은 나름대로 보니까 이마의 홈도 거의 제거가 되는 것 같고 이 미간 주름도 제거가 됐고 팔자 주름도 그렇고 홈도 그렇고 여기 목 주름도 보니까 상당히 개선됐는데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건강 실험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관찰을 연속으로 하는데, 서치를 2번 하면은 리서치가 되는데, 리서치가 바로 연구입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연구입니다. 연구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매일 연구를 하면서 건강 실험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건강 실험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 건강 실험 결과를 널리 알리는 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건강 실험 결과를 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발의 수족 냉증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주름을 제거하는 단계. 마지막 주름 제거를, 그동안에 주름 제거하는 방법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피부과에서 쓰는 방법이 보니까 필러를 놓거나 보톡스 주사를 놔가지고 움푹 패인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 실험을 해본 거에 의하면은 주름의 생성 원리는 혈관이 단단해지고 뭉쳐서 거기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표피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 세포에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름이 생긴 그 아래쪽으로는 반드시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관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패인 부분을 필러나 보톡스를 놔가지고 그거를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 두고 표면적으로만 뭐냐면 주름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죽는데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뭐냐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주름을 그런 식으로 제거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만 주름을 제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팅팅 부어 있고 목이 부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태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는데 왜 죽었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 돈만 가지고 돈으로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러나 보톡스를 놔가지고 그 주름만 제거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말끔하게 보이는데 얼굴은 부어있고 목도 부어있고 그런 상태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돈으로서도 건강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거 하면 그 사람들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죽죠. 그런데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죠. 그렇게 해결하는 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주름을 제거해야지,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주름을 제거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세 번에 걸쳐서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뭐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나 그리고 후손들, 먼 훗날에 오는 후손들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뭐냐면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저의 한 개인의 삶 목숨을 걸고 건강 실험을 해서 이것이 젊은 사람들과 후손들, 즉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뭐 인생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는 목숨 가지고 내가 실험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누구도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저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제가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각자 자기가 뜻이 있으면은 행동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뭐냐면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속담이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본인이 행동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은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돕고, 그래서 하늘이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담이 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속담 굉장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돕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늘이 도운 대천명의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인사를 하면 됩니다. 진인사,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하늘이 돕는 겁니다. 대천명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대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인사, 대천명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결과는 대천명입니다. 하늘이 돕는 겁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2024년은 새해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을 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